어제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긴 것은 참으로 큰 굴욕이자 대참사였습니다. 28년 전 이란, 쇼크로 불리는 두바이 참사.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클린스만호입니다. 현재 팬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차두리 감독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국 선수 전체를 향해 씁쓸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라커룸에서 벌어졌고 대표팀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손흥민과 조규성의 대조적인 표정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 보시죠. 대한민국은 1승 2무, 2조 2위로 가까스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대회전 우승 후보라는 평가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경기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특히 수비진은 단 1%의 신뢰도 얻기 힘들었습니다. 김승규의 부상 이탈이라는 대형 악재가 있었지만 월드클래스 김민재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조별리그 3경기 동안 무려 6골이나 내주며 새로운 기록을 썼는데요. 물론 좋지 않은 기록.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6골을 내준 적은 없었습니다. 1996년 아랍에미리트 대회에서 기록한 5실점이 종전 최다 실점 기록. 28년 만에 경신한 것입니다. 28년 전 UAE 대회는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역사에 있어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개최국 UAE, 그리고 쿠웨이트에 밀려 조 3위로 간신히 8강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8강에서 만난 이란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전반 김도훈과 신태용의 득점으로 2대1 앞섰으나 후반 알리, 다에이에게만 4골을 내주며 2대6으로 참패했는데요. 그리고 다에이는 8골을 기록, 대회 득점왕이 됐습니다. 이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은 지금입니다. 28년 전 대한민국은 UAE에 2실점,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쿠웨이트에 각각 2실점하는 등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란에는 6실점하는 등 순식간에 쓰러졌죠. 지금의 대한민국도 경기를 치를수록 실점이 늘고 있습니다. 바레인전 1실점 이후 요르단전 2실점, 말레이시아전 3실점으로 심각한 수비력을 노출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오른 팀 중 인도네시아와 함께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저지른 팀이 됐습니다. 16강에서 만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대회에서 3경기 4골에 그쳤습니다. 1실점에 불과한 수비력은 인상적이지만 대한민국의 약점인 수비진을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9월 유럽 평가전에선 대한민국이 1대0 승리한 경험이 있죠. 그러나 28년 전 이란에 당한 충격 대패를 잊어선 안 됩니다. 아시안컵 기준 대한민국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력이 더 좋은 만큼 긍정과 희망만 찾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언더독입니다. 이날 한국은 전반 21분 정우영의 선제골로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후반에는 말레이시아의 기세에 끌려가며 1대2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상대 자책골로 2대2 상황까지 간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3대3 동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죠. 2조 최약체로 평가됐던 말레이시아를 꺾고 조 1위로 올라서리라 예상됐던 한국은 1승 2무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조 2위에 머물면서 16강 한일전 매치는 무산됐습니다. 이날 말레이시아와의 충격적인 무승부로 한국은 FIFA 랭킹 포인트 12점을 잃으며 23위에서 25위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대회 0골을 기록 중이던 말레이시아는 한국전에서만 3골을 기록하며 랭킹 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말레이시아전 직후 차두리 코치는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만나 쓴소리 섞인 충고를 했습니다. 이는 대표팀 선수 황인범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황인범은 차두리 코치께서 좋은 선수들이 너무나 많지만 좋은 선수들만 있는 것과 좋은 팀은 다르다. 특히 이런 대회에서 좋은 팀은 각자의 분위기나 색깔이 정말 분명하다. 누군가 실수가 나왔을 때도 26명의 모든 선수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한 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머지 25명이 모두 알고 있는 게 좋은 팀이다. 결국엔 결과를 내는 팀도 그런 팀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차두리 코치 조언을 들은 황인범은 선수들이 다시 한번 이를 되새겨야 한다. 누가 봐도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지만 그런 장점을 잘 살리려면 결국엔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잘해야 한다. 비록 1승 2무가 원했던 결과라고 할 순 없지만 어쨌든 16강에 진출했다. 이젠 16강, 8강, 4강 결승 남아있다. 16강 한 경기부터 모두 하나 돼서 같은 생각으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 경기를 앞둔 소감에 대해서는 이제는 토너먼트다.
이런 작은 실수들이 나오면 짐을 싸서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 내부적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더 책임감을 갖자고 얘기했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때 대표팀의 분위기는 안타까운 한숨을 쉬며 극도로 무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늘 팀 내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주장 손흥민은 실망스럽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경기는 손흥민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겸손한 성격 탓에 늘 잘하지 못한다고 자책합니다. 극도로 진지한 손흥민과 달리 조규성은 놀랄 만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대요. 조규성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골을 넣지 못하며 며칠째 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규성은 스스로를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그저 운이 없었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도 공식적으로 16강에 진출했고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돼요. 이런 무관심하고 집중력 없는 태도를 계속한다면 한국팀은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클린스만 감독과 일부 선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은 오는 31일 오전 1시 알라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8강행을 다툽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많은 응원단과 함께 홈 경기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대요. 게다가 손흥민과 이강인 등 주요 선수들은 조별리그를 모두 풀타임으로 뛴 터라 체력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없던 조직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죠. 따라서 지금까지 보여준 개인기를 앞세워 경기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트라이커 조규성의 제공권을 살리고 손흥민과 황희찬의 빠른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강인의 정확한 킥은 세트피스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강인은 말레이시아전에서 프리킥으로 한 골, 코너킥으로 1어시스트를 챙겼습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전에서 코너킥을 20차례나 찼는데 위력이 부족했습니다. 전술에 의한 약속된 플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클린스만 감독은 여전히 이런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전 직후 양팀 합해 6골이 나온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다고 말했는데요. 낯뜨거운 경기 내용이었는데 박진감이라는 표현은 실망한 팬들과는 동떨어진 해석입니다.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했으나 이미 여론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1득점과 1도움을 남긴 이강인은 결국 결과가 가장 아쉽다면서 다음 경기는 더 똘똘 뭉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선수들을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고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